자, 여러분의 인생의 출발지는 어디입니까? 서로 다 다를 것 같다고요? 네, 맞습니다. 서로 다 다르겠죠. 환경이나 주어진 조건은 다 다르겠지만 출발지는 똑같습니다. 나로부터 비롯되는 겁니다. 내가 누구인지 여러분이 그래서 알아야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인류의 거의 모든 철학자들이 지금까지도 끊임없이 던지는 질문 중에 하나가 나는 누구인가? 인간이란 존재는 어떤 존재인가를 끊임없이 던지는 거죠. 자, 그렇다면 나를 어떻게 도대체 찾을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고민들이 많으실 겁니다. 어렸을 때 여러분 혈액형 많이 물어보셨죠, 그죠? 그런 것처럼 근데 조금씩 크면서 이제 혈액형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이제 검사를 보게 됩니다. 디스크 검사처럼 아주 간단한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기도 하고요. 애니어그램이라는 9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기도 하고요. 요즘은 또 다중지능 이론이라고 해서 8가지 지능 이론으로 이렇게 하워드 가드너의 검사를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또 혈액형만큼이나 많이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MBTI입니다. 너 무슨 유형이니? 이렇게 하면서 16가지 유형 중에 하나의 유형으로 이렇게 해서 자신을 찾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되긴 합니다. 자,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지금 자기 보고식 검사라는 겁니다. 내가 스스로 내가 어떤 사람이다 나름대로 정리를 하면 당신은 어떤 유형입니다.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는 검사고요. 여기에 이제 심리학적으로 투사적 검사가 있고 또래 검사가 있고 굉장히 복잡한 여러 가지 검사들이 있습니다. 이 검사는 여러분이 무조건적으로 맹신하셔도 안 되고 무조건적으로 불필요하다고 생각하셔도 안 됩니다. 인간은 도구의 동물이기 때문에 여러분을 적절하게 탐색하는데 이 검사가 하나의 도구로 활용될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근본적으로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스스로의 어떤 사색 그리고 부닥쳐 나가는 경험입니다. 저 역시도 사실은 제 자신에 대해서 관심이 1도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많은 시행착오를 겪게 되었고요. 그 과정에서 제가 얻게 된 깨달음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제가 저를 바라보면서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요. 되게 이기적이고 찌질하고 어렸을 때 못됐고 비인간적이고 불합리하고 단순하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보니까 굉장히 또 이타적인 행위들도 제가 많이 하고 있거든요. 때로는 무엇이든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슈퍼맨 같은 아이언맨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있고요. 굉장히 선한 행동들도 오랫동안 반복적으로 해오고 있고요. 되게 인간적입니다. 따뜻함이 있습니다. 굉장히 합리적이고 아주 고도의 복잡한 사고도 합니다. 물론 오랫동안 많이 하진 못하고요. 아주 짧게 순간적으로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걸 양가 감정이라고 합니다. 인간은 모든 그런 감정이 다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가 인간에 대한 부조리입니다. 이 잘생긴 철학자, 문학가인 알베르 까미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는 소설 이방인으로부터 첫 문장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머니가 죽었다. 어제였던가? 아니, 오늘이었던가? 여러분, 이 말에서 이 주인공의 정신 상태를 읽을 수가 있습니다. 어머니가 10년 전에 돌아가신 것도 아니고 20년 전에 돌아가신 것도 아니고 어제 아니고 아니면 오늘인데 그것조차도 모르는 이 주인공에 대한 정신적 방황, 그러니까 부조리함에 대한 이야기를 펼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부조리하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정확하게 각인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부조리하게 살아가는 뜻이 아니라 그만큼 부조리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깨달음으로 인해서 깨달음이 온다는 겁니다. 그렇게 저는 인간에 대한 관심을 1도 없다가 심리학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가장 좋아하는 책 중에 하나가 심리학 분야의 책이고 그렇게 200여 권 이상의 책을 읽게 되면서 심리학책도 2권가량 쓰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인간이라는 존재가 대단히 불안한 존재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질문해 온 것들도 불안과 두려움과 그리고 부족함, 나약함에 대한 부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이 불완전한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만으로도 완전한 존재라면요. 신조차도 완전하지 못하다는 걸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것이 오히려 채워나가는 재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씩 우리가
레벨을 올라가는 재미가 게임에서 있듯이 그렇게 올라가는 재미가 삶에서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부조리하고 부족함, 나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이율배반적이기도 하고 때로 어리석은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함으로 인해서 그것이 조금 더 자기 위로가 되고 타인에 대해서도 조금 더 너그럽고 관대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가 한 번은 제가 아내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여보, 내가 생각해 보니까 좀 위대한 존재인 것 같아. 이렇게 했더니 제 만화님이 빵 터지신 겁니다. 웃기지 마 이러면서 막 자지러질 듯이 웃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같이 함께 웃음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어서 한참 웃었는데요. 그러니까 아내가 생각했던 것은 아마 제가 생각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어쩌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위대함이라는 것은 엄청나게 거대한 성인들이나 생각하는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위대함이란 존재는 한 인간의 99%가 위대함이 아니라 1%의 위대함이 나에게도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는다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걸 제가 깨달았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했던 거였습니다. 여러분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어떻게 하면 진정한 나를 찾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고민이 있을 겁니다. 저는 이걸 세 가지로 정리하는데요. 첫 번째가 내면에 대한 소리입니다. 우리 내면에는 끊임없이 자아가 있고 초자가 있잖아요. 영적인 존재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경고의 신호를 주죠.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너 그렇게 말하면 안 돼. 너 그렇게 행동하면 안 돼. 우리에게 끊임없이 경고와 알람을 줍니다. 근데 우리가 그 신호를 무시하는 겁니다. 한두 번이 아니라 300번을 무시하면 안전에서 하이니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300번 신호를 무시하면 사고가 생긴다는 겁니다. 내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끊임없이 스스로가 자신에게 경고음을 주는데 우리 스스로가 신호를 무시하고 인생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자기와의 대화법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어느 순간.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자신에게 질문을 던지고 스스로 답변을 찾으려고 하고 내면의 시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가 세상 사람과 비교하지 않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단순한 비교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그러니까 BTS는 내 나이에 뭘 했는데 이런 식으로 비교한다는 것은 아주 대단히 나쁜 비교가 됩니다. BTS가 어느 정도의 노력을 기울여 왔는가에 대한 비교를 해야 되는데 그냥 단순히 내 나이에 쟤는 저렇고 저렇고 이런 비교를 하면 건강하지 못한 비교입니다. 건강한 비교는 오히려 성장을 일으키게 되는데요. 단순한 비교를 멈춰야 된다는 겁니다. 그가 기울인 노력, 그가 기울인 헌신과 비교를 해야지 그가 따먹은 어떤 과실만 가지고 비교를 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온전하게 나다워지는 거죠. 세 번째가 여러분의 성격, 타고난 기질적 특성, 이런 것들에 대한 본질적 여러분만의 색깔을 온전하게 드러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자기 색깔이 빛이 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첫 번째로 나를 찾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이 끊임없이 이런 검사 도구 또는 여러분 스스로의 사색과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이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고 작가나 멘토나 여러 사람들에게도 질문을 던져야겠지만 스스로에게도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